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시죠. 하지만 명리학에서 보면 새해 첫 달은 시작보다 정비의 시기예요. 갑자기 엔진을 전속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채우고 점검하며 워밍업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화의 기운이 강한 해인데 1월은 경인월이라 금과 목이 부딪히는 달이에요.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며 준비해야 합니다. 사주의 오행 흐름을 읽으면 언제 기운이 오르고 언제 공격해야 할지 보여요.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달의 에너지를 분석하고 당신의 상승 타이밍을 미리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겹치는 이중화의 해라 열정과 활동의 에너지가 충만해요. 밝고 역동적이며 사람들이 움직이고 교류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조급하고 과열되며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방 꺼지기도 하니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1월은 경인월입니다. 경금과 인목이 만나는 달이라 금극목에 긴장이 있어요. 배고 자르는 에너지가 작동해서 정리와 결단의 시기입니다. 새로 시작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방향을 정하는 게 맞아요. 나무를 베어 새 건물을 지을 터를 만드는 거죠. 새해 첫 달은 설날이 들어있어 특별합니다. 올해 설날은 1월 29일인데 이날이 음력정월 초하루로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음력 설날이 명리학적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1월은 두 가지 에너지가 겹치는 전환기예요. 아직 옛 기운이 남아있고 새 기운이 싹 트는 시기입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에너지가 혼란스러워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돌아보고 정리하며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작년 한 해를 복귀하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점검하세요. 실패에서 배우고 성공을 분석하며 올해 전략을 짜는 겁니다. 경인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금의 속성은 수학과 정돈이라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세요. 안 입는 옷 버리고 안 보는 책 정리하며 끝난 인연도 정리하세요. 빚도 갚고 밀린 일도 마무리하며 깨끗하게 출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목의 속성은 새싹입니다. 아직 크지 않았지만 싹이 트고 있어요. 겨울 땅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싹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2월로 가면 신묘월이 됩니다. 또 금극목이지만 묘목은 봄나무라 더 강해요.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3월 임진월은 수생목으로 나무에 물을 주는 달이라 급성장해요. 4월 개사월부터는 화의 기운이 본격화되며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1월과 2월은 준비 기간이고 3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초에 조급하게 시작했다가 3월에 지치면 안 돼요. 오히려 1에서 2월의 체력을 비축하고 실력을 쌓아 3월부터 폭발해야 합니다. 계절적으로도 1월은 한겨울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라 움츠러들고 안으로 향해야 해요. 활동보다 휴식이 성장보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따뜻한 안에서 에너지를 모으세요. 설 연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족과 모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며 뿌리를 확인하세요. 과거를 존중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조상의 기운을 받으면 한 해가 순조로워요. 경인월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목표를 수정하고 방향을 조정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작년과 똑같이 하면 작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3월 이후에 하고 1월에는 설계만 하세요. 올해는 화의 해라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월은 아직 열정을 쏟을 때가 아니에요. 장작을 모으고 성냥을 준비하며 불 피울 자리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불을 붙여 한 해 내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해요. 새해 첫 달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세요. 남들이 바쁘게 움직여도 흔들리지 말고 내 템포를 지키세요. 느려 보여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렇다면 각 사주별로 언제 상승할까요? 일간별로 보면 갑을목 일간은 3월부터 좋습니다. 임진월과 개사월의 수생목과 목생화로 에너지가 흐르면서 급성장해요. 1에서 2월은 금극목이라 힘들지만 참고 준비하면 봄에 폭발합니다. 나무가 겨울을 이기고 봄에 꽃피는 것처럼요. 병정화 일간은 4월부터 본격화됩니다. 화가 왕성해지는 시기라 빛이 나고 주목받아요.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니까 조절이 필요합니다. 1월에는 경금이 화를 제어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차분히 정비하세요. 무기토 일간은 여름이 좋습니다. 화생토로 에너지를 받아 안정되고 풍요로워져요. 1월은 금토상생이라 나쁘지 않지만 크게 좋지도 않아요. 꾸준히 쌓아가는 게 토의 방식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하세요. 경신금 일간은 가을이 유리합니다. 특히 7에서 8월의 토생금으로 힘을 받아 빛나요. 1월 경인월은 금이 왕성하지만 목을 극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시기예요. 전투적이고 결단력은 좋지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적절히 쉬세요. 임계수 일간은 겨울과 봄이 좋습니다. 1월은 수가 약하지만 나쁘지 않고 3월부터 수생목으로 힘을 발휘해요.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성장합니다. 봄에 나무가 자라듯 수 일간도 봄에 일이 잘 풀려요. 십성으로 보면 재성 운이 오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납니다. 1월에 재성이 오면 설 보너스나 떡값이 짭짤하고 부수입이 생겨요. 적극적으로 돈벌이를 하세요. 재테크나 투자도 알아보고 부업도 시작할 수 있어요. 관성 운이 오는 사람은 승진이나 이직 기회가 옵니다. 1월에 관성이 오면 연초 인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며 네트워킹하세요. 식상 운이 오는 사람은 창작과 표현이 좋습니다. 1월에 식상이 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기획이 잘 되며 콘텐츠 만들기 좋아요. 유튜브나 블로그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인성 운이 오는 사람은 배움의 시기입니다. 1월에 인성이 오면 공부나 독서에 몰입하고 자격증 준비하기 좋아요. 강의 듣거나 스터디 참여하며 실력을 쌓으세요. 조용히 내공을 쌓는 겁니다. 비겁 운이 오는 사람은 독립의 시기입니다. 1월에 비겁이 오면 혼자 서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창업을 생각하거나 독립을 준비해요. 하지만 1월에 바로 실행하기보다 계획만 세우고 3월 이후 실행하세요. 귀인살이 오는 해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이 오면 도움받을 일이 많고 위기에서 구해져요. 1월부터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쌓으세요. 귀인은 사람으로 옵니다. 역마살이 오는 해는 이동이 잦습니다. 1월에 역마가 오면 여행 가거나 이사하거나 출장이 많아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세요. 역마는 기회입니다. 도화살이 오는 해는 인기가 많습니다. 1월에 도화가 오면 이성에게 주목받고 매력이 넘치며 연애 운이 좋아요. 외모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짝을 찾기 좋은 때입니다. 화개살이 오는 해는 영적 성장의 시기입니다. 1월에 화개가 오면 명상이나 기도에 몰두하고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가요. 세속보다 정신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운으로 보면 좋은 대운이 시작되는 해는 전체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대운이 바뀌는 첫 해인 경우 1월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가 오거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나이로 보면 대운 시작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기 대운표를 보고 올해가 몇 대운 몇 년 차인지 확인하세요. 대운 초기는 새로운 시도가 좋고 대운 중기는 안정적으로 키우며 대운 말기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월령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달에 기운이 오면 강해져요. 1월생은 1월에 힘이 세고 다른 달생은 자기 달을 기다려야 해요. 생일이 있는 달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자기 시각이 좋습니다. 자시생은 밤에 인시생은 새벽에 오시생은 낮에 유시생은 저녁에 에너지가 왕성해요. 중요한 일은 자기 시간대에 하세요. 결국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시기는 없어요. 사주마다 상승 타이밍이 다릅니다. 자기 사주를 정확히 알고 내 시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남들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다면 상승 흐름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비입니다. 1월에는 정리하고 점검하며 준비하세요. 몸 건강 체크하고 약한 곳 치료하세요. 건강진단 받고 치과 가며 몸을 정비하세요. 건강해야 상승할 때 올라갈 수 있어요. 둘째는 공부입니다. 1월에는 배우는 시기로 보세요. 책 읽고 강의 듣고 자격증 따며 실력을 쌓으세요.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클래스 활용하고 독서 모임 참여하세요. 지식이 힘입니다. 셋째는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1월, 3월, 6월, 9월, 12월 각 분기별 목표를 정하고 월별, 주별, 일별로 쪼개세요. 계획 없는 행동은 방황이고 행동 없는 계획은 망상입니다. 넷째는 관계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 친척 만나며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명절 선물하고 안부 묻고 감사 인사하세요. 연초에 인사 잘하면 한 해 내내 도움받아요. 사람이 기회를 가져옵니다. 다섯째는 재정입니다. 작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세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저축 늘리며 투자 계획 세우세요. 재테크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점검하세요. 돈 관리가 곧 인생 관리입니다. 여섯째는 환경입니다. 집안 대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며 풍수 점검하세요. 깨진 것 고치고 고장 난 것 수리하며 필요한 것 구입하세요. 환경이 깨끗해야 기운이 통합니다. 일곱째는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끊고 좋은 습관 들이세요. 운동 시작하고 명상하고 일찍 자며 규칙적으로 사세요. 1월에 만든 습관이 1년을 좌우해요.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덟째는 영성입니다. 사찰이나 성당 가서 기도하고 새해 소원 비르세요. 조상 묘 찾아가 성묘하고 제사 정성껏 지내세요. 영적으로 정화되면 운이 열립니다. 아홉째는 방향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세요. 사주에 맞는 방위로 이사하거나 여행 가며 좋은 기운 받으세요. 방위는 에너지입니다. 열째는 색깔입니다. 올해는 화의 해라 빨강, 주황, 노랑이 좋습니다. 옷이나 소품에 화 색깔 넣으세요. 부족한 오행의 색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해요. 11번째는 음식입니다. 몸에 좋은 것 먹고 보약 지어 먹으며 영양 챙기세요. 오행에 맞는 식단으로 에너지 균형 맞추세요. 먹는 것이 곧 기운입니다. 12번째는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비우세요. 명상이 에너지를 정렬하고 직관을 깨웁니다. 13번째는 확언입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을 긍정 문장으로 만들어 매일 읽으세요. 소리 내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현실이 됩니다. 14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서 상상이 현실을 만듭니다. 15번째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행동 없으면 소용없어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1월에는 준비하되 작은 행동은 하세요. 블로그 개설하거나 운동복 사거나 책 한 권 읽거나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좋아질 거라고 믿으세요. 내 시기가 온다고 확신하세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의심하면 의심한 대로 되고 믿으면 믿은 대로 돼요.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달의 기운과 상승 흐름 포착법을 알아봤습니다. 1월은 시작보다 정비의 시기예요. 조급하게 달리기보다 차분히 준비하며 3월 이후 본격 상승을 노려야 합니다. 각자의 사주에 따라 상승 타이밍이 다르니까 자기 흐름을 파악하고 기다리세요. 남들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늦게 출발해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멀리 갑니다. 2026년 병오년 화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활활 타오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잘 정비하고 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세요.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주방을 응원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명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